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짤막한 휴식을 마치고요. 돌아왔고요. 저랑은 또 올해부터 또 새롭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 시작한 지가 2주가 지났고요. 저희 다음 주가 바로 셋째 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주연 일정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럼 바로 가실까요? 자, 일단 1월 달 잠깐 좀 되돌아보면 첫째 주가 좀 푸진한 모습을 좀 보이다가 이번 주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12월 소비자 물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월요일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 킹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실물 경제 지표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음 주 수요일에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같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고,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미국의 주택 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들도 같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중순 이후부터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쭉쭉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1월 들어서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소폭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최근에 주택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금융주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고, 월요일 휴장 이후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를 중심으로 해서 화요일부터 다시금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1월 말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 미국의 각 지역의 경기 동향과 관련한 베이지북도 다음 주 수요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좀 저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미국 예산안이에요. 현재 임시 예산안이죠. 임시 예산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1차 데드라인이 1월 19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약 1조 6천억 달러 정도 규모의 재정 지출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 좀 노이즈가 있을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는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내용을 좀 더 뎁스 있게 가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지난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시장 상승 랠리의 가장 큰 촉매제는 뭐였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3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대략 한 75bp 정도가 이고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죠. 네, 시장 같은 경우가 한 5번에서 6번 정도를 보고 있는 거니까 최소 100bp 이상 인하할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맥스 150bp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더 이상 이제 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의 실질 금리가 보시다시피 이 검정색 선이 이렇게 꾸준하게 커지다가 다시금 이렇게, 이게 지금 역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면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거고요. 금리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증시의 유동성 확보 또는 확대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는 거기에서 밸류에이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몇몇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4%인데 결국에는 채권이 지금 5%대에서 4%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부에서는 이 가격에 대해서 이게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럼 고평가되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올해 미국 열심히 국채 더 발행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금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재정 적자 확대와 관련한 부분인데,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고평가와 관련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논리들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연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CES라고 하는 가전 박람회가 열리죠.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이죠. 어떻게 보면 IT 단에서 보면 IT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한 해의 산업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AI가 가장 큰 핵심 화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올해도 이 AI가 전체적으로는 증시의 키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연초에 신제품들을 막 출시를 했죠. 네, 이제 그러면서 좀 더 범용적으로 좀 더 확장성을 갖고 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오늘로써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전 세계 AI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만큼 높아지고 있느냐에 대한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거의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 AI에 대한 관심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기폭제가 된 게 바로 2022년 말에 나왔던 오픈 AI의 챗GPT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디바이스라든지 좀 더 많은 서비스라든지 좀 더 많은 산업에 적용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작년에 보였던 그러한 주가 퍼포먼스를 올해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올해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하겠죠. 자, 그리고 세계은행이 올해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좀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대략 2.4%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인데 2021년에 6.2%. 그러니까 뭐 이때는 팬데믹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과감한 부양 조치들을 통해서 경제가 크게 점프하는 모습이었고, 2022년에 약간 쿨링 다운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3%, 2.6%, 2.4% 이렇게 지금 3년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025년엔 반등할 거라고 하는데 뭐 이건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국가별로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추세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뒤에서도 좀 자료를 준비하긴 했지만 지금 4분기가 대략 한 2.2%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4분기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 중반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2024년, 25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 수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23년 수치 같은 경우는 직전,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추정했던 것보다 약 0.8%포인트 상향 조정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기는 하는데 좋아지는 정도 자체가 미국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지역이 바로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앞으로 보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추정치 자체도 직전 대비했을 때 다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존과 관련한 데이터가 다음 주에도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독일의 GW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하는 경기 기대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2023년 중반 이후부터 완만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자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또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자체도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저희가 유로존에서 발표하는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만약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카테고리가 늘어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앞선 부분에서는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실물 데이터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 또는 고용 시장과 관련한 데이터를 보면, 실제 12월 고용, 비동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오긴 했지만, 그 약간 뜯어보면
냉각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업에 대한 경기가 매우 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게 ISM에서 나오는 PMI 데이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난 12월 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꽤 많이 포착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 세부 지표 중에서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가 상당히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정 중에 베이지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발표하는 소기업들의 심리 지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NFIB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소기업 낙관 지수를 보면 일단 2021년이죠. 2021년 말 정도에 장기 평균선을 하향 이탈한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요 밑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기업들 대부분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이보다는 비관적으로 보는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소기업들이 은행에서 자금 차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율 레벨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9.8%니까 거의 10%에 육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기업들이 느끼는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올해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기업들의 이런 불확실성 지수 같은 경우에도 더 높아질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한번 보이시죠? 이 주황색 선이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 추이거든요. 지금 이게 성장률이 아니라 주당 순이익 절대 레벨인데 지난해 4분기 때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내놓고 또는 매출 전망도 내놓고 이랬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장에서는 이렇게 아주 빠르게 큰 폭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도 일단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냐면 이 이익에 대한 바닥 찾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4분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4분기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탑다운 방식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S&P 500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텀업 단에서 보면 보시다시피 지난해 하반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이익 추정치를 하향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분기단의 변화율만 놓고 보면 약 7% 정도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극과 극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섹터별로 한번 나눠보면 지금 유틸리티나 IT 빼고 유틸리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단에 도움이 크니까요. 요거 빼고는 나머지 S&P 500 11개 주요 섹터 중에 9개 섹터는 대부분 다 이익 추정치가 지난 3개월 동안 하향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향 조정된 폭이 상당히 좀 큽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20% 넘게 진행이 되기도 했다. 이건 아무래도 팬데믹 영향이 좀 있긴 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애틀란타 연구원에서 추정하는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인 GDP 나우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최종 데이터가 나올 예정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략 2.2%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중반의 추세 이상의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죠? 역시 개인의 소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업들의 재고 투자와 관련한 부분들은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올해 이런 움직임들이 올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개인 소비가 올해도 상당히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고정 투자나 또는 비고정 고정 투자와 같은 이런 고정 투자와 관련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기업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 가지 좀 체크해야 될 게 당장 문제가 될 만한 이슈는 아니긴 하지만 요 1분기 내에는 이슈화가 될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의 영내포 잔고 같은 경우도 거의 지난해 중반경으로 가보면 2조 달러를 이렇게 상회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대략 7천억 달러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같은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미국이 국채 발행을 엄청나게 했었고 요게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 영내포에서 빠져나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은행 위기가 있었을 때 연준이 단기간이긴 하지만 긴급하게 유동성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BTFP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늘어났다가 6월부터 거의 11월까지는 상당히 플랫한 모습을 보이다가 요게 지금 작년 연말부터 다시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반 동안 대략 400억 달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현재 잔고가 1,400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근데 요거 만기가 있어요. 1년. 그래서 3월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며칠 전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겸 은행 감독위원장은 요거 연장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QT, 지금 현재 월 대략 한 1,000억 달러 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양적 긴축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역시 믿을 건 미국과 AI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엔비디아 신고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CES는 뭐 거의 AI 기술들이 대거 나오고 있는 현장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2023년은 2% 중반의 견고한 성장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요. 올해도 대략 1% 중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만큼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나쁜 전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이런 데서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흔히들 계속 얘기하는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 실적 지금 4분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진짜 찐 바닥이냐에 대한 논쟁이 좀 격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은 아니긴 하지만 1분기에 자금 시장에서의 볼 수 있는 유동성 관련 이슈도 있다라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런 기업들 특히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비롯해서 트럭 운송업체인 JH 헌트 트랜스포트까지 실적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라든지 라파엘 보스틱과 같은 여는 총재들도 발언을 할 예정일 거니까 여기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바쁩니다. 더불어서 올 한 해도 정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